이순신 장군은 1597년 8월 15일 추석날 밤에 혼자서 술을 많이 마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난중일기에 썼습니다. 이날은 선조 임금으로부터 수군을 해체하고 육지로 가서 힘을 보태라는 명령을 받은 날입니다. 당연히 너무나 어이가 없어 혼자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날의 난중일기를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은 선조 임금이 보낸 문서의 발송 일자가 8월 7일이었다고 난중일기 정인현 1편과 2편에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난중일기를 통틀어 받은 공문의 발송 일자를 기록한 것은 이날 단 한 번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공문의 발송 일자를 기록한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의 직서 발송 일자를 일부러 써놓은 것은 우리들에게 그 날짜의 선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자세히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선조실록에 나온다면 이는 조정의 대신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고, 만약 선조실록에는 없고 승정원 일기에만 있다면 이는 선조가 대신들 몰래 비서실을 통하여 은밀하게 보낸 직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조실록을 찾아보니 이러한 직서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찾아보니 선조 임금 시대의 승정원 일기는 전쟁 중에 모두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승정원 일기에는 그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조는 왜 이순신에게 수군을 파하고 육지로 가서 힘을 보태라는 명령을 비밀리에 승정원을 통하여 보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전쟁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천여 척의 일본 수군을 상대로 12척의 판옥선만으로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이순신 장군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생각하기를 이순신이 감옥에 갔다 온 누명을 벗기 위하여 천여 척의 일본 수군과 일전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순직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였구나. 이순신이 곧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겁도 없이 일본 수군을 막겠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순신이 전사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선조가 이순신을 형식적으로는 통제사에 다시 임명했지만 이순신을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다고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 임금의 자리가 좌불안석이 되고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성격으로 보아 수군을 해체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므로 혹시라도 이순신이 전사한다면 자기는 이순신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순신이 고집을 부려 전사한 것이니 이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조실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조실록 1597년 7월 22일 세 번째 기사, 1597년 7월 25일 두 번째 기사, 1597년 7월 28일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선조가 수군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우울해져서 혼자서
밤새 폭탄주를 마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가 그 유명한 금신전선 상유12 장계입니다. 이순신의 장계는 이 충무공 행록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들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로 바로 쳐들어오지 못한 것은 조선 수군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일 수군을 전부 없애버린다면 이는 곧 왜적들이 크게 다행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순풍에 돛 한번 달면 호남 해안을 거쳐 한강까지 곧바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신이 걱정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죽지 않는 한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글이 평소 이순신 장군의 글과는 다소 다르게 느껴집니다. 약간의 항명성도 느껴집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시켜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나 이순신은 왜적들에게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선조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언입니다. 둘째로, 이순신이 통제사에서 해임되지 않았다면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겨 다시 쳐들어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쓴 것입니다. 판옥선이 겨우 12척 남았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왜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는데, 당초에 신이 죽지 않았다면, 즉 통제사에서 파직되지 않았다면 판옥선도 100여 척이나 있었고 거북선도 3척이나 있었는데 왜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겨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이 죽는 바람에, 즉 통제사에서 파직되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왜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겨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이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적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인 이순신이 아니라 통제사 이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적이 반관계를 이용하여 이순신을 기필코 통제사에서 끌어내린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통제사에서 파직되지 않는 한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계의 마지막 글, 즉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글은 신이 통제사에서 파직되지 않았다면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겨 다시 쳐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신이 통제사에서 파직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쓰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진위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자신의 장계가 이시조선을 넘어 다음 한민족 국가까지 전해지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 되시는 분께서는 스스로 이순신을 압송한 선조가 되어 눈을 감고 차분하게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들어보세요. 따라서 이번 장계의 마지막 글은 이순신의 압송이 없었다면 정유재란은 일어날 수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여 선조의 잘못을 직접 엄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재란은
이순신의 압송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긴 위대한 문장입니다. 이 장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문장이 없어도 수군을 없애면 안 된다는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은 이순신 장군이 장고를 거듭한 후 결연하게 추가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 명언은 분명 선조에게 보낸 비밀 장계에 포함된 글입니다. 이 장계의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만은 숱한 역경을 딛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장계의 속뜻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회적으로 씀으로써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계의 내용만은 무사히 살아남아 한민족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미리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장계의 원본은 당연히 사라졌지만 이순신 장군은 원본이 사라질 것을 감안하여 조카 이분에게 장계의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이분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장계의 진위를 쉽사리 알아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장계의 내용만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진위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였다면 선조의 직계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 내용이 온전하게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금신전선 상유 12장계는 정유재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약 한 달 뒤에 쓴 그림으로 정유재란이 이순신의 압송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역사에 남긴 사람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선조는 결국 이순신이 전사할 것에 대비하여 변명거리를 만들려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장계의 마지막 글은 도둑이 재발설이다는 이치를 응용하여 선조 임금만 그 진위를 알아보도록 쓴 명품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장계의 진위를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장계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난중일기 1597년 8월 15일에 이순신 장군이 임금의 명령 발송 일자를 8월 7일이라고 일부러 써놓은 깊은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임금의 명령이 선조의 파렴치한 면피성 행위였음을 알고 난 후에 장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가 이순신의 진위를 알아보아도 입도 뻥끗하지 못할 상황에 과감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며, 펀치가 워낙 교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선조가 카운터 펀치를 맞은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계는 그 뿌리를 통제사 제인명교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조는 제인명교소에서 제인인 왕손이 공을 세운 것처럼 이순신 너도 아직은 죄인이지만 우선 공을 세워보라고 하자 자신은 죄인이 아님을 이 장계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아무도 몰래 비밀직서를 보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이순신이 올린 장계의 진위를 쉽게 알아보았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계를 받아본 선조의 표정을 훗날 역사 드라마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야 이순신 장군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미신불사 즉적 불감모아의는 선조의 잘못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음을 지적한 글이기 때문에 이시조선에서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최대한 우회적으로 씀으로써 이시조선을 뛰어넘어 그 뒤에 오는 한민족 국가까지 무사히 전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쓴 글입니다.
이는 이 시조선은 선조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에 오를 것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